이번에는 라빈카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엔 이 안쪽 룹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 안쪽 룹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해시를 쓰는 거예요. 이 라빈카프 알고리즘은 텍스트의 각 위치에서 해시값과 패턴의 해시값을 비교를 해가면서 같은 해시값이 나오면 그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대신 뭐 패턴의 해시값은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을 거고 텍스트의 서브스트링 해시값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각 서브스트링에 대해서 매번 해시값을 새로 계산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어떻게 하면 저 해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하고 지금 이 레프트에서 라이트 r-l 플러스 1 이게 이제 패턴의 길이라고 한다는 거죠. 패턴의 해시값은 한 번에 계산해 놓고 재활용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에서 해시값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어떤 해시값을 계산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옆으로 한 칸 이동, 결국엔 슬라이딩 윈도우 하는 거죠. 레프트가 하나 증가하고 라이트가 하나 증가시켰을 때 이때 해시값을 어떻게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고요. 만일에 원래 있는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 해시값에서 이 레프트에 있는 해시값을 빼고 오른쪽에 있는 해시값을 더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O1의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이 부분은 빼내고 새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더해줄 수 있다면 그냥 O1의 계산이 되니까 굉장히 빠르게 해시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빈카프 알고리즘에서 해시값을 어떻게 빠르게 업데이트 하느냐 이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가 256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스키 코드 기준으로 한다면 0에서부터 255까지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큰 수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소수로 잡아요. P는 최소한 256보다 크고 소수가 되도록 잡아요. 그렇게 잡았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인 이런 부분 문자열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문자열의 해시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A에다가 P 재료를 곱해요. 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값 C에다가는 아니면 C를 어떤 숫자로 변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C가 아스키 코드라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써도 되고 그래서 그거랑 P의 1승이랑 곱해요. 이 P 1승 곱해서 더하기 그 다음 옆에 있는 글자는 A라는 글자에다가 P의 2승을 곱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그 옆에는 A네요. 이 A라는 글자를 나타내는 숫자에다가 P의 3승을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는 B라는 글자에다가 P의 4승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P의 0승 그 다음에 P의 1승, 2승, 3승, 4승을 각각 곱해서 더한 거죠. 뭐 이런 식이 되려나요? L에서부터 R까지 S라고 할게요. S의 I에다가 곱하기 P의 R에서 I를 뺀 만큼이겠네요. I가 R이 되면 P의 0이 되니까 대충 이런 식이 되겠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곱해서 더한다. 그 다음 옆으로 한 칸 이동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P의 4승이랑 곱하고 여기가 P의 3승이랑 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엔 각각이 P랑 곱해야 되죠. 다시 한번 P랑 곱하고 얘는 버리고 새로 들어온 글자는 P의 0승이랑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해시값에서 왼쪽에 있는 걸 빼내죠. 맨 왼쪽에 있는 걸 빼내고 나중에 빼내도 되고 뭐 먼저 빼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P를 곱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구한 해시 그래서 여기다가 P를 곱하고 L에다가 B를 곱해서 빼주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가로 벗기면 되는 거니까 R 플러스 1 새로 들어온 거 더해주고 왼쪽으로 나가는 거는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L 플러스 1에서 R 플러스 1까지의 서브스트링에 대한 해시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해시값이 생각보다 커요. 이 해시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나눗셈을 해서 그 나머지를 취해요. 보통 저 Q를 소수로 잡아요. 아주 큰 소수로 잡아요. 인티저를 너물락말락 할 정도의 그런 큰 소수를 잡는 게 보통인데 큰 소수로 잡으면 해시 충돌이 적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저 나눗셈 연산이 굉장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나눗셈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소수로 나눠지는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냥 이 해시값을 unsigned int,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정수로 사용하고 그 정수가 오버플로우가 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파이썬이나 이런 것처럼 정밀도에 제한이 없는 뭐 이런 언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비트와이즈 end를 취하면 돼요. 뭐 64비트 단위로 end를 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서 쓰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시 충돌이 저 소수로 나눈 것보다는 좀 더 발생을 해요. 무조건 나긴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니까 해시 값이 같을 때는 그냥 한번 비교를 해주자. 그냥 차라리 그게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현을 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unsigned 인티저를 사용해서 그냥 인티저 값을 넘어서면 그냥 넘어서는 대로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분명히 해시 충돌이 나긴 하지만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시 값이 같을 때는 그냥 한 번 더 비교를 해주자. 그러면 완벽해지죠. 라빈카프 알고리즘을 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케이스에 ONM에 계산할 수 있고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ONM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텍스트나 패턴이나 전부 다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시 충돌을 대비해서 해시 값이 같을 때는 무조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해시 값이 계속 같아지면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글자가 나올 때가 워스트 케이스인 겁니다.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영문 소문자만 취급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A에서 Z까지 소문자만 취급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26개의 글자가 나오죠. 이거보다 큰 소수 32를 잡았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니고요. 이 소수를 unsigned 롱롱으로 취했어요. 그 다음에는 텍스트의 길이 n, 패턴의 길이 m을 저장을 해놓고 PM, 이거는 무슨 의미로 썼냐면 P의 M승이란 의미로 쓴 거예요. P의 M승. P를 N번 곱해서 P의 M승을 만든 거예요. P의 M승. 오버플로우가 나면 오버플로우가 나는 대로 그냥 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P의 M승을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는 해시를 두 개를 계산합니다. 하나는 패턴 해시, 하나는 텍스트 해시. 원래 문자열 텍스트에서든 패턴이든 이게 M이면 요만큼, M씩만 요만큼만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앞에 구한 해시값에다가 P를 곱하죠. 이게 어떤 의미죠? 맨 처음에 해시값은 0이었을 테니까 이건 그냥 0이겠죠. 0에다가 첫 번째 거를 그냥 글자를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알파벳 A에서 소문자 A에서 소문자 Z까지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글자를 그냥 1에서부터 26까지의 숫자로 변환했습니다. 1부터 26까지로 변환을 하고 이거는 뭐죠? P의 0승과 곱한 거죠. 이 두 개의 썸을 저장을 하면 결국 여기에 남는 거는 패턴의 맨 앞에 거에다가 P의 0승을 곱한 거고 여기는 텍스트 맨 앞에 거에다 P의 0승을 곱한 거죠. 다시 들어오면 앞에 계산한 거에다가 P를 다시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텍스트의 0에다가 P의 1승을 곱한 꼴이 되죠. P를 한번 곱해줬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텍스트의 1에다가 P의 0승을 곱한 거죠. 이렇게 패턴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엔 여기다가 다시 여기 앞에 계산한 거에다가 다시 P를 곱해주니까 여기가 2가 되고 1이 되고 다시 2가 P의 0승을 곱한 꼴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맨 첫 번째 거는 계속 P가 점점 곱해져서 결국 P의 n-1이 되겠죠. 쭉 하면 그 다음은 P의 n-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문자열의 해시값이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미 해시값을 하나 구해놨죠. 해시값을 하나 구해놨으니까 둘이 같은지 보는 겁니다. 같으면 냅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실제 비교. 왜냐? 해시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비교를 해서 진짜 같으면 그 위치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면 맨 끝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n에서 m을 빼면 n에서 m을 빼니까 여기가 마지막 위치예요. 올 수 있는 마지막 위치. 올 수 있는 맨 마지막 위치보다 작으면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갈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갈 수 있다면 이제는 해시값을 업데이트 해야 되죠. 패턴의 해시값은 이미 계산됐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해시값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은 이 앞에 구한 패턴에다가 P를 냅다 곱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왼쪽에는 L에다가 P의 M승을 곱한 거죠. T의 L 플러스 1은 M-1을 곱한 거고 쭉 나가면은 T의 R은 P 1승을 곱한 꼴이 되겠네요. P를 냅다 곱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건 빼줘야죠. 그래서 실제로 I 위치가 지금 L이에요. 레프트 맨 왼쪽 위치예요. 냅다 P를 여기서 곱해버렸기 때문에 왼쪽에 빠져나가야 될 건 P의 M승을 곱한 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뭐죠? 새로 들어온 애는 그냥 P의 0승을 곱하니까 1을 곱한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1에서 26 범위 내의 숫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애는 빼주고 오른쪽으로 새로 들어온 애는 더해주고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그 다음 들어오면 다시 해시 값이 같으면 또 비교하고 내려와서 또 해시 값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 되는 거고, 해시 컬리전이 거의 안 난다면은 이 비교는 딱 찾는 위치에서만 발생할 거기 때문에 베스트 케이스 ON 플러스 M이고 워스트 케이스 ONM이 된다는 겁니다. 막상 구현해보면 뭐 잘 동작합니다. 이렇게 완전 코너 케이스 빼고는. 그러면 KMP나 프리픽스 펑션 같은 게 있는데 뭐하러 라빈카프 알고리즘 같은 해시 함수들을 이용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가? 이 라빈카프 알고리즘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어떤 때냐면 서브스트링에 대한 처리예요. 이무의 서브스트링을 찾거나 할 때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장 긴 중복 서브스트링을 찾는 거예요. 이 중복 서브스트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죠. A, B, C, A, B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거는 중복되는 서브스트링이 있죠. 이거와 이거죠. 이렇게 두 번 나오죠. 또는 이런 경우는요. A, A 이것도 서브스트링이죠. 중복 서브스트링. 왜냐? 이게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A, B, A, B는요. 이거는 서브스트링 이렇게 나왔죠. 또는 이렇게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서브스트링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없으면 널스트링 리턴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방법 1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일치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많이 일치하는 거 찾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얘를 한 칸 이동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둘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얘는 계속 옆으로 이동하고 요 끝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얘도 한 칸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워스트 케이스 5의 n은 3승일 겁니다. 가장 느리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 2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 방법 2가 결국에는 솔루션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인사이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A, A, B, A, A, B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3이에요. 그럼 2짜리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도 같겠죠. 아니 3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가 없을 리 없잖아요. 1개짜리 있나요? 1개짜리 있죠. 그러면 X축이 길이고 세로축이 yes, no 응답이라면, 여기가 맥스 길이라면 여기가 맥스 길이라면 전부 다 가능 있다 가다가 여기서 노로 딱 떨어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5라면 길이 하나짜리는 있겠지. yes. 2개짜리도 있겠지. yes. 쭉 가서 4개짜리도 있겠지. 5개짜리도 있지. 6개짜리부터는 없지 이렇게 가겠죠. 이게 뭐예요? 로우 바운드죠. 로우 바운드 바로 앞에 거 출력하면 되죠. yes, no를 뒤집은 거고, 길이는 바이너리 서치로 되겠네. 길이로 바이너리 서치한다는 건 뭐죠? 어느 길인가를 정했을 때 길이가 예를 들면 5다 그러면 길이가 5짜리인 모든 서브스트링에서 2번 이상 나오는 문자열이 있는지를 찾으면 되잖아요. 길이가 고정이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잖아요. 얘. 딱 얘잖아요. 고정된 길이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시를 계산하잖아요. 라빈카프 알고리즘이 딱입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가장 긴 서브스트링을 찾기만 하면 돼요. 가장 긴 서브스트링을. 일단 이 밖에는 뭐냐면 이건 가장 긴 길이를 찾기 위한 바이너리 서치를 위한 조건이에요. 로우는 1, 하이는 문자열의 길이로 놓은 거예요. 바이너리 서치죠. 딱 바이너리 서치, 로우, 하이, 미드 나오고, 그럼 이 미드는 뭐다? 길이죠.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디시전을 내리는 함수예요. yes 아니면 no를 만들어내는 함수인데, yes 아니면 no 보다는 어차피 마지막에 문자열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떤 중복되는 문자열이 발견이 되면 그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그냥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yes로 해석하면 돼요. yes. 0보다 작으면 no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있다면 어떤 시작 위치를 리턴할 거란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이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로우를 이동시킵니다. 미드 플러스 1로. 그리고 여기에 문자열이 있을 수 있대 하고 리턴한 스타트에서부터 미드 길이만큼 저장만 해놔요. 스타트와 길이만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올라가요. 만일에 n이 0보다 작다면 no라는 얘기잖아요. no. 미드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이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쭉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 보면 어떻게 끝나요? low는 여기서 끝나요. low는. 하이는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실제 길이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하이를 리턴하면 끝납니다. 하이가 실제 길이로 끝나요. 근데 지금은 문자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yes일 때마다 스타트에서
그 문자열의 길이, 서브스트링의 길이를 저장해 놨다가 다 끝나면 그 위치에서부터 서브스트링의 길이만큼을 새로운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함수죠. 이 함수를 구현해야죠. 똑같죠. p의 m승 계산했죠. 근데 여기서는 패턴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길이만 알고 자기 자신 이 문자열 안에서 중복된 문자를 찾기 때문에 패턴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시값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얼마만큼? 이 m의 길이만큼 일단 해시값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해시값에다가 위치를 집어넣었어요. 어디 위치에 해시값인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맵을 하나 썼습니다. 해시맵. 그 다음에 이제 i는 1부터 쭉 증가하면서 해시값 업데이트하는 거 아까하고 똑같죠. 왼쪽 빠지는 거 pm승, 앞에 계산한 거에다가 p를 곱하고 왼쪽 빠지는 거 pm승 곱해서 빼버리고 오른쪽으로 새로 들어오는 거 추가해주고 이렇게 해시를 업데이트해요. 해시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 해시맵에서 찾아요. 해시맵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네 둘이 같니?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자열에서 그러니까 해시맵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하고 i 위치하고 그리고 길이는 m으로 넘겨주면 되고, 이 길이만큼의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 중간에 하나라도 다르면 false인 거고 끝까지 같으면 true를 리턴하면 되죠. 그래서 같은데요? 그러면 그 위치를 리턴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라도 발견하면 되잖아요. 찾아지면 바로 리턴하면 끝나는 거고요. 만일에 없거나 같지 않으면 이 해시값에 해당하는 위치를 i로 해서 저장하고 다시 룹을 도는 거죠. 계속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룹을 빠져나오면 -2를 리턴하면 되죠. -2를 리턴하면서 이 함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일정 길이가 주어지면 해시 값을 슬라이딩 윈도우 처리하면서 해시 값을 바로바로 O1에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해시 값이 같다는 얘기는 해당 길이 안에서 같은 부분 문자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코드에는 사실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도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한다는 건 뭐죠? 해시 충돌이 생각보다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구멍을 피해갈 수 있어요. 구멍이 무엇인지는 일부러 해결 안 하고 남겨놓겠습니다. 어디가 구멍인지, 그 구멍을 완벽하게 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건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 문제는 리트 코드 718번 문제입니다. 리트 코드 718번 문제인데 앞에 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두 개의 문자열을 줬어요. 두 개의 문자열을 주고 이 두 개의 문자열 안에서 가장 긴 동일한 서브스트링을 찾아보라니까 라고 문제를 준 거예요. 여기서는 또 스트링도 아니에요. 저 num1과 num2는 정수 배열이에요. 정수 배열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서브 어레이, 가장 긴 서브 어레이를 찾는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죠? num1에서 이 위치를 정해놓고 요만큼씩 서로 비교하는 거죠. num2에서도 이렇게 위치 고정시켜 놓고 비교하고 한 칸 증가하고 또 비교하고 계속 그럴 수 있고, 끝에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 한 칸 이동해 가지고 또 비교하고 앞에서부터 또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우리는 앞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긴 서브어레이 길이는 두 서브어레이 길이 중에서 더 작은 것이겠죠. 그래서 로우와 하이 사이에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서치를 할 수 있겠죠. 길이가 5인 서브어레이가 같았다면 길이가 3인 서브어레이는 당연히 같을 테니까, 그래서 쭉 가다가 이렇게 길이를 x축으로 놓으면 이렇게 어느 시점에 쭉 노가 되고 어느 시점 앞에는 계속 yes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바이너리 서치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번에는 길이를 리턴하라고 했네요. 하이만 리턴하면 돼요. 하이만 리턴하면 됩니다. 여기가 하이, 여기가 로우로 끝나죠. 그러면 이 파서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만 로우를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일단 길이는 고정이 됐죠. 길이는 고정되고 num1과 num2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num1에서 i는 여기로 놓고 j는 여기 0번에 있다가 그 다음 한 칸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계산했다가 또 한 칸 이동 계산했다가 그 다음 i 한 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ONM이 돼버려요. 아무리 해시를 쓴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까지 똑같죠. 전부 다 들어온 첫 번째 인티저 어레이는 n1 길이가, 두 번째 들어온 건 n2라고 하고, 여기 또 LL로 써놨네. 지울게요.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정수값보다 큰 소수를 하나 선택한다고 했죠. 저는 117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숫자를 선택해도 돼요. 저는 117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 소수의 맨 처음에 pm승 계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어레이에서 해시값을 계산하고요. m짜리 첫 번째 어레이에서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어레이에서 길이 m짜리, 두 번째 어레이에서도 길이 m짜리 해시 값을 각각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플러스 1을 했네요. 가급적이면 0을 안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1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해시 맵을 하나 만들고, 이때 해시 맵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레이에 대한 모든 이 부분 문자열에 대해서 해시 값을 먼저 만들어 놔요. 어차피 길이는 m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처리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매 위치마다 해시 값을 계산해요. 그 각각의 해시 값에 대해서 위치를 저장해 놓습니다. 위치를. 그 다음 배열에서도, 이 배열에서도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면서 각각의 해시 값에 대해서 첫 번째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해시 값들 중에서 같은 값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0의 위치에서부터 일단 비교를 해서 있으면 비교를 합니다. 둘이 진짜 비교. 이 진짜 비교하는 거 뭐 구현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비교하는 함수 v1에서 시작하는 위치, v2에서 시작하는 위치, 길이, 이거 알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같은지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true를 리턴하고 끝나버리는 거고, 같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겠죠. 여기가 false이거나 여기가 false이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해시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됩니다. 이 코드로 바로 풀리긴 하는데, 이 문제 코드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사실 이런 구멍을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이제 롤링 해시라고 하거든요. 롤링 해시. 해시 충돌이 생각보다 잘 안 나요. 잘 안 나다 보니까 이 문제도 그냥 통과를 하는데, 해시 충돌이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코드 페일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하고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O(n 플러스 m) 로그 n과 m의 민값, 요거죠. 요거 이 밖의 룹 바이너리 서치한 부분이 요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는 거고, 이 안쪽은 O(n 플러스 m이기 때문에 전체 타임 컴플렉시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라빈 카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문자열에 대해서는 할 게 더 남아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또 업데이트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